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25년 세무회계 해설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해설 강의 할 때 해설 강의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그렇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2차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미 2차 치신 분들은 2차 치신 분들이고 1차를 준비하시고 내년에 합격하고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내가 범위를 넓혀야 되는가, 공부를 어떤 식의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칠판 좀 보시면 주제가 좀 난해하게 나오긴 했어요. 연결납세가 좀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 분할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고 이번 올해도 연결납세가 나오면서 주제가 난해한 주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연결납세가 엄청 어려운 주제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고요.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공부해도 못 맞히겠다, 그 정도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렸다고 해도 10점, 양도소득세 8점, 5점 뭐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난해한 주제였지만 이걸 뭐 못 본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을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충실한 기본기만 있으면 60점은 넘길 수 있어요. 이게 2차는 물론 요새 총점제가 들어와가지고 고득점은 맞을수록 좋지만 어쨌든 60점을 넘으면 이 과목은 합격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내가 동차생이면 60점을 받으면 유예 때 요 과목은 안 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점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무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1차 때 충분한 기본기를 가지시고 2차에 들어오셨다 하면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60점을 맞기에는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랑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고 이 정도 난이도면 내가 60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1차를 공부를 어떻게 해서 60점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1차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혹은 동차생분들께서는 세무회계를 버리셨거나 떨어지신 분들은 내가 유예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자칠판 보시고 1번 문제. 거주자 갑을병 2025년 기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 징수하기 전 금액이다. 그래서 물음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의 종합소득 관련 자료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대요. 그래서 1번은 주택의 임대 현황이 나와요. 그럼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니까 임대사업이 사업소득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갑의 추가소득 자료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랑 요 감면 비율, 요거는 뭐 문제를 위한 거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주고 문제에서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고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배당 가산액을 구하는 문제가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3번이 산출세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금융소득이 있으니까 금융소득이 있을 때 이때 산출세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사업소득 금액인데 여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2번에 보면 1번을 보면 먼저 주택이 세 채입니다. 주택이 세 채고 임대보증금 받은 내역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3억 이상 받았어요. 그리고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소유주택은 모두 기준시가가 2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 세 채에 기준시가가 2억이 모두 넘어가고 임대보증금이 3억이 넘어가니까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여기서는 간주임대료를 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주택 A에 대해서 공공요금 징수와 별도로 매월 말일 청소비 명목으로 7만 원의 관리비를 수령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공요금과 별도니까 관리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C에 대해서는 보증금 외에 매월 임대료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하니까 얘는 임대료 수익이겠죠. 그래서 총 3가지 종류의 수익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갑은 2024년에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상가 및 부수토지를 거래처 대표에게 담보물로 사용하게 했다. 거래처 대표에게 담보물로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대가를 수령했다. 이게 왠지 딱 보면 기타 소득일지 사업 소득일지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거는 이제 국세청의 질의응답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 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2002년도에 이제 질의 답변을 해준 겁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별도의 하나의 소득 구분으로 존재했어요. 요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입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하나의 별도의 소득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 이제 이게 사업소득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담보물로 사용하게 한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보물 사용기간이 이렇게 있고 대가를 성급해서 받은 겁니다. 선세금처럼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기간을 안 분하면 되겠죠. 갑은 장부를 기장하고 있고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이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넘어와서 자 1번 1. 주택의 임대소득 첫 번째가 뭐다? 임대료다. 임대료. 그죠? 얼마? 200만 원에 12달. 2,400이죠? 맞나요? 그리고 관리비 7만 원이 곱하기 12달. 84만 원. 세 번째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봤더니 전부 2025년도는 1년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을 어디서 빼든 상관이 없죠. 맞죠? 그럼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얼마? 12억 빼기 3억. 적수 계산할 필요 없죠. 365일이니까 곱하기 얼마? 60%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65%입니다. 0.0365를 하면 요 값이 500만 원. 이렇게 되고 주택의 임대소득이고 두 번째가 여기서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상가를 담보물로 사용하게 한 것. 담보물 제공, 담보 제공 대가. 얼마죠? 1,500만 원. 1,500만 원을 2년간 사용하게 해줬고 그 중에 단기에 포함되는 월수는 10달. 이거는 계산하면 625만 원. 그래서 요 금액을 싹 다 합산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은 4,580만 원입니다. 4,580만 원.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은 이 4,580만 원에서 필요경비 350만 원을 빼야 되죠. 여기 350만 원을 뺀 4,23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됐고 1번 문제를 가볍게 풀고 2번 문제를 물음 2를 보면 물음 2는 요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배당 가산액을 구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갑의 추가소득 자료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500만 원의 예금이자를 수령하였다. 얘는 그냥 이자소득이죠.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 대안의 주주로서 현금 배당금을 받았대요. 배당 기준일이 24년 12월 31일, 잉여금 처분일이 25년 3월 31일이니까 언제죠? 기속일자가? 언제예요? 이때죠. 그러니까 처분일이니까 배당이죠. 배당. 25년의 배당이죠. 1,400만 원. 그리고
민국은 결산 시 법인세법에 의해서 700만 원이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 처분되었대요. 민국의 결산 확정일은 25년 3월 23일이래. 이거 뭐죠? 인정배당 결산일이죠? 맞아요? 얘도 배당. 외국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수령하였다. 얘도 잉여금 처분일이니까 네, 25년이고 5번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않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비상장법인 한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대요. 그런데 얘는 마찬가지 언제? 잉여금 처분일이겠죠. 25년 수익인데 요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않는 세액 감면일에 얘는 뭐랑 관련된 거죠? 크로스업과 관련됐겠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 배당 가산액, 크로스업 금액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금융소득을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그리고 크로스업 여부를 체크하시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요. 비과세 금융소득을 보면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항목을 보면 얘는 뭔가 좀 과세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딱 보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노인 장애인 등 이자 배당, 장기 보유 우리 사주의 배당소득, 법조정 거주자의 ISA 가입 이자소득, 청년 우대형 주택청합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에 대한 이자, 장병 내일 준비적 금액 가입하는 경우 어쩌고 이렇게 딱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과세 보면 비실명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그리고 얘네.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분리과세랑 비과세 금융소득을 외우셔서 제외하시고, 맞죠?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나왔어요. 소득세법에서 그로스업을 적용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수령 주주 단계에서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스업 금액을 구할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을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게 얘 때문입니다. 맞죠? 그로스업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을 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얘는 요 1번에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이 재원인 것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의제 배당 중 법인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음의 배당, 얘네들은 배당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업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중에 C는 법인세랑의 차이예요. 법인세는 1% 재평가세가 과세되는 재평가 적립금은 그로스업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인데 소득세법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세법이랑 법인세법이랑 똑같아요. 다만 2번 세액 감면을 받는 법인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의 합계에서 감면 비율, 2개 년도의 감면 비율을 요 비율을 구해서 배당소득에 곱해야 그로스업 불가능 배당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하면 분리과세를 분리해 주시고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그로스업 금액,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을 따로 발라놓습니다. 일단 1단계. 그리고 금융소득 금액은 요 4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해서 써요. 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할 때 요 중에 맥스죠. 그리고 요 중에 또 맥스입니다. 맞죠? 최소 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은 일단 최소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율만큼은 징수를 해야 된다가 일단 요 2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맥스로 비교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요 비교 산출세액에서의 맥스는 최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에 대해서도 14%는 세금을 징수해라.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D가 들어가고 여기서 D가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금융소득 금액에는 D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D를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D를 표기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가볼게요. 문제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나누라고 했죠? 일단 우리는 분리과세는 없을 거니까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그리고 그로스업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1번 예금이자 얼마? 500만 원. 뭐죠? 조건부 종합과세. 그로스업은 안 하지. 이자소득이니까. 그지? 두 번째는 무슨 배당임? 현금 배당? 현금 배당. 현금 배당. 얼마? 1,400만 원. 그로스업 맞죠? 세 번째는 인정배당. 얼마? 700만 원. 그로스업 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법인 배당. 얼마? 700만 원. 조건부 종합과세입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입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700만 원. 그리고 그로스업 안 하고요. 다섯 번째 여기가 문제입니다. 일단 비상장법인의 배당이잖아요. 다섯 번째 비상장법인 배당 맞아요? 그리고 원래 1,400만 원이 다 조건부 종합과세로 갈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로스업을 할지 안 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분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하고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그로스업을 하고 그쵸? 그러면 1,400만 원 내가 직전 두 개 과세 기간에서 총 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 12억? 맞아요? 12억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감면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23년은 6억 그죠? 더하기 24년은 2억 4천 이렇게 그러면 얼마죠? 감면 받는 금액이 900만 원이랍니다. 9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2,400만 원이 9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갈려서 요 900만 원 부분이 감면을 받은 거니까 그로스업을 안 하고 그죠? 500만 원 분이 그로스업을 하는 거죠. 맞아요? 감면을 얘가 받은 분이고 얘가 감면을 받지 않은 분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토탈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는 700만 원 맞아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얼마입니까? 4,100만 원인가요? 맞죠? 맞아요? 14, 28, 4천 이상한데? 4,300만 원인가? 계산기 좀 쳐주세요. 14, 5 플러스 14 플러스 7 플러스 14 28 33 응?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 좀 해주세요. 4,100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14, 28, 35, 40인가? 40이에요, 40? 이렇게? 그럼 그로스업 금액은 어떻게 될 거야? 작은 거, 그죠? 4,700에서 2천만 원 뺀 거. 그리고 그로스업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2,000? 2,600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죄송한데 여기가 600만 원이네요. 1,500입니다. 1,500. 이렇게. 그래서 얘가 4,100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여기 1,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4,800만 빼기 2,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스업 금액은 2,700만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에 몇 프로? 10%? 그러면 얼마? 27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죠? 이자 소득 금액. 이자 소득 금액은 얘인가? 500만 원? 맞아요? 그 다음 배당 소득 금액은 4,8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니까 4,300만. 그 다음에 배당 가산액 270만.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어?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됐고.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자,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단 사업소득은 얼마? 4,000? 사업소득 금액 4,500. 맞아요? 그 다음 금융소득 금액 4,700.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그로스업은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고 9,200. 맞아요?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 8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종합 과세표준이 얼마? 8,400. 맞죠? 이렇게 돼요. 일반 산출세가 어떻게 구해? 일반 산출세. 일반 산출세액이 8,400에서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기본세율 더하기 2천만 원의 14%니까 280만 원.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비교 산출세액은 8,400에서 근로소득 금액 얼마? 4,700만 원. 맞죠? 곱하기 T 더하기 금융소득의 기본세율이죠? 그러니까 얼마? 4,500에 곱하기 기본세율. 아마 지금 25%짜리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비영업대금이 없으니까 14%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거를 구하면 됩니다. 이 중에 더 큰 거는 위에 거랍니다. 예. 답은 1,240만 원. 됐어요?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너무 쉽죠? 거의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25번에 물음 1번을 푸는 겁니다. 쉬워, 어려워? 그게 대답하세요. 괜찮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물음 2번. 다음은 을 55세래요.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여기 보니까 퇴직금을 받았네요. 퇴직금. 그리고 연금 계좌에 가입했다. 그죠? 맞아요? 여기 1억을 연금 계좌로 이체했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천만 원을 인출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있을 거고, 그죠? 연금 외에 수령한 거는 퇴직소득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1억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했으니까 7,850만 원만큼은 퇴직소득세로 원천 징수됐을 겁니다. 분리과세로. 맞죠? 1억 7,850만 원 중에서 7,850만 원만큼은 내가 바로 인출한 거고 1억 원은 바로 연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연금 계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6천만 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한도 내의 금액은 6천만 원을 인출했으니까 요 이연퇴직소득이랑 얘가 기타 금액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기타 금액보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먼저 인출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연금소득 아니면은 퇴직소득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원천징수할 건지가 문제에 나올 거예요. 쭉 보니까 1번 의뢰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퇴직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퇴직소득 금액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는 요래요. 퇴직소득 금액, 내가 받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빼주고 근속연수분의 1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근속을 많이 하면 퇴직 환산급여가 작아지는 거예요. 올해 일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빼주고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의 12분의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서 근속연수를 환산시킵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을 빼지면 퇴직소득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은 무엇이냐? 여기서 얘는 뭐냐? 그러면 공적 퇴직연금 중에 일시금으로 받은 애들, 그리고 사적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금이죠. 퇴직금 일시금입니다. 퇴직금 불입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적연금은 과세 기준일 이전 불입분은 과세 제외입니다. 이 두 개를 염두하셔서 퇴직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시고 그 이후에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를 계산해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에 한도가 있었듯이 소득세에서 별도로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되고요. 내가 사적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다음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2012년 이후의 퇴직급여 지급액입니다. 11년까지는 전부 그러니까 뭘로 보겠다?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지급된 것 중에서 한도를 넘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만큼 퇴직급여를 받았는데 이 중에 2011년 이전 분을 어떻게 구해서 뺄 거냐가 퇴직급여의 합계액, 전체 합계액에서 2011년 이때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빼주는 겁니다. 이만큼을. 그럼 요게 2012년 이후분 퇴직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빼주는 걸 어떻게 구할래? 얘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 전체 퇴직소득 금액을 기간환분 하는 방법이 있고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 위임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금액입니다. 이 두 개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을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중에 작은 걸 하면 되고 퇴직소득 금액을 작게 하고 싶으면 이거 두 개 중에 큰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요건 선택이에요. 선택. 요걸 선택해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내가 선택해서 구하고 전체 금액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그게 2012년 이후의 퇴직급여 지급액이에요. 맞아요? 자, 그림을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전체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까지는 이 이전은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했을 때 받은 금액이고 요때는 이 이후의 퇴직 금액이에요. 여기는 한도가 없어요. 여기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 됐어요? 여기선 한도를 넘었으면 뭐다? 근로소득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크게 하면 얘가 줄어들고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도 줄어들겠죠. 얘를 작게 하면 여기가 커지고 한도는 일정하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도 커진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는 금액을 뺍니다. 그럼 얘가 내가 2012년 1월 1일 이후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까지 근로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인데 얘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가 어떻게 되냐?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합니다. 3년 소급 평균 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한 개월수 곱하기 3 얘랑 퇴사일 직전 3년 소급 평균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2020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개월수 곱하기 2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한도예요. 요걸 초과하면 근로소득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줄 알아야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게 요 식입니다. 됐어요? 이건 그냥 외우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의뢰 퇴직 시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및 이연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랍니다. 그러면 산출세액 먼저 구해야겠죠.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퇴직소득금액 얼마입니까? 지금 퇴직소득금액 1억 7,850만 원 맞아요? 여기서 뭘 뺀다고? 네? 근속연수 공제 먼저 빼야지. 근속연수 공제가 문제에 줬어요. 근속연수 공제가 이렇대요.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이렇게,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이렇게 구한대요. 그런데 2012년 6월 18일 날 입사해서 2025년 5월 31일 날 퇴사했으니까 12년 몇 개월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월은 연으로 산입해서 13년이 되는 거예요. 13년. 됐죠? 그럼 내가 13년 동안 근속연수를 근속을 한 거니까 여기 13이죠. 13. 그럼 어떻게 돼요? 1,500만 원 더하기 750만 원이죠. 그럼 2,250만 원이네. 근속연수 공제 2,250만 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빼면 요게 1억 5,600인가요? 여기에 이제 내가 근속연수를 환산을 해줘요. 환산. 13분의 12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 1,44000. 얘가 환산소득금액이에요. 환산소득금액. 여기서 환산소득공제를 빼준다고 했죠. 맞아요? 환산소득공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억 초과 3억 이하는 6,170만 원 더하기 1억 초과분의 45%니까 이걸 구하면 8,150만 원이래요. 맞아요? 이렇게 빼면 얼마? 얼마? 6,250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에 맞죠? 곱하기 다시 요거를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 010, 000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면 이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퇴직소득 얘를 여러분 내가 빼가면 그냥 얘를 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요 받은 돈을 일정 기간 이내에 그죠? 연금 계좌로 집어넣으면 이연 퇴직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연금으로 빼갈 때 혹은 연금 외로 빼갈 때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를 넣었다고? 지금 내가 이연 계좌에 얼마 넣었다고? 연금 계좌에 10, 010, 000을 내가 내야 돼. 그죠? 퇴직소득 금액이 178, 500, 000인데 내가 얼마 집어넣었어? 1억. 이렇게. 이게 이연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요거를 뺀 10, 010, 000 빼기 이연 퇴직 소득 금액이 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밑에 게 5607843이래요. 5607843. 얘는 그럼 빼면 4402157인가요? 4402157. 그래서 답은 문제의 답은 산출세액은 얼마? 산출세액 얼마? 10, 010, 000이 되는 거고요. 이연 퇴직소득세는 560784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원천징수세액은 440215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구사항 2번 연금계좌에서 6천만 원을 인출했을 때 연금수령 한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제시하라. 근데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예로 가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10, 710, 000으로 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연금 계좌로 들어간 금액 비율로 때리면 얼마입니까? 지금 2연 퇴직소득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일단 얘가 2연 퇴직소득 금액이고, 그럼 우리는 연금소득 관련된 것만 구하면 되니까 자, 이걸 지우고, 자 봅시다. 연금 계좌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연 퇴직소득. 2연 퇴직소득 1억. 그리고 의뢰 불이백이 3억 3천이고 연금 계좌를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2천만 원인데 불이백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없다. 그러면 전부 요 밑에 기타로 가는 겁니다. 기타. 공제 X 금액이 없어요. 2연 퇴직소득이 1억이고 기타가 3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연금 계좌에 있는 총 토탈 금액은 4억 5천이 되는 거고요. 그럼 한도를 구해야 돼요. 한도. 연금 인출 한도. 연금 인출 한도는 연금 계좌의 기말 평가액 4억 5천에 곱하기 11 빼기 5분의 1 곱하기 120%잖아요. 맞죠? 얘는 연금 수령 연차인데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이 몇 살이야 올해? 55세입니다. 그러면 55세기 때문에 내가 인출하는 게 2025년이 1년 차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얘는 그냥 1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면 한도가 얼마? 6천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이네.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5,400인데 5,400 얼마를 인출했다? 인출금액 얼마 인출했대요? 6천만 원 인출했대요. 문제에서 맞죠? 어디? 여기 연금계좌에서 6천만 원 인출했잖아. 그러면 인출을 이만큼 했으니까 6천만 원을 인출할 때 5,400만 원은 무슨 소득이에요? 그치, 연금 소득이 되는 거고 나머지 600만 원이 무슨 소득입니까? 퇴직소득.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 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연금 소득 금액은 5,400. 그 다음 퇴직소득 금액은 6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첫 10년까지는 퇴직소득 금액의 얼마? 70%입니다. 70%. 맞죠?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5,400은 우리가 2연 퇴직소득이 얼마였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얼마였어요?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이게 10, 710, 000이었어. 맞죠? 이 중에 178, 500, 000 토탈 내가 받은 세액이 1억 7,85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내가 1억 원을 연금 계좌로 집어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 지금 1억 원 중에 얼마를 인출한 겁니까? 5,400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의 70%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가 600만 원이라며. 600만 원 곱하기 54% 곱하기 70% 얼마입니까? 그렇지. 226만 8천 원. 이렇게 돼요? 맞나?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는 퇴직소득이잖아. 퇴직소득.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0, 710, 000 곱하기 178, 500, 000 분의 1억 곱하기 1억 분의 600. 얘는 퇴직소득이니까 70% 곱하는 거 없이 이렇게 되면 36만 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얼마? 문제에서 연금 수령 한도 5,400. 맞아요? 퇴직소득 연천징수세액은 얼마입니까? 36만 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얼마? 226만 8천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겁나 쉽네. 자, 을이 임원인 경우 퇴직소득 한도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퇴직소득 한도액이야. 지금 원래 을이 직원이기 때문에 받은 1억 7,850만 원이 다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구한 거야. 근데 얘가 임원이다. 그럼 1억 7,850만 원 중에 일부는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2012년 이후부터 일했기 때문에 2011년 이전분이 없어. 다 한도에 걸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2012년 6월 18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이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아까 설명드릴 때 전체 퇴직금 중에서 2011년 12월 31일분은 전부 한도 없이 퇴직소득이고 요 이후분은 한도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분은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한도 대상입니다. 맞죠? 맞죠?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이 이후에 받은 금액이 1억 7,850만 원인 거예요. 그죠? 얘는 다 한도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받은 퇴직금 얼마? 을의 퇴직금 얼마? 퇴직소득 금액 178500000이 있고 얘가 한도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문제에서 줬어요.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9천만 원. 그러니까 3년 소급해서 평균하면 얼마? 9천만 원 아니야? 맞죠? 곱하기 얼마? 12분의 이 사람이 며칠부터 일했지? 몇 월이야? 6월 18일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근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1, 2, 3, 4, 5 5달만 빼주면 되잖아요. 5개월. 맞아요? 아니야? 지금 잘못했나? 맞지? 그러면 12개월 곱하기 8년 빼기 5란 말이야. 맞죠? 곱하기 10% 곱하기 3. 얘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한도. 그 다음 그 이유는 얼마?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억 2천을 받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5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월 평균 얼마 받은 거예요? 월마다 얼마 받은 거야? 월마다 1,000만 원씩 받은 거죠. 1,000만 원.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소급하면 얼마씩 받은 거예요? 1년에. 퇴직일로부터 3년 소급 평균이 얼마야? 1억 2천 되는 거죠. 맞아요? 곱하기 12분의 2020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월수가 65개월 곱하기 10% 곱하기 2.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퇴직소득 금액으로 보는 한도예요. 이렇게 보면 334, 750, 000이 한도고 얘를 초과하는 금액 없죠. 그러니까 요게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한도액. 만약에 얘가 얘를 넘어섰으면 넘어서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쉽죠. 노름 3번. 대기업 주민국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은 병의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에서는 뭘 구해야 될까? 총급여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급여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랑 기본공제 구하는 거랑 추가공제 구하는 거랑 조특법상 공제 구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결정세액 구하는 거. 이렇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총급여액을 구하기 위해서 1번을 봅시다. 1번에 기본급 4,800 이건 당연히 급여죠. 그
그 다음 중식대 월 30만 원인데 점1 보니까 별도로 뭘 제공하고 있다? 식사를 주고 있대. 그 다음 휴가비 60만 원, 교통보조금 240만 원. 얘도 급여에 들어가죠. 실비 변상적 급여가 아니잖아요. 교통보조금.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교통비를 막 준다? 아니란 말이죠. 출산지원금,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으로 2025년 9월 1일에 최초로 지급받았대요. 얘는 비과세. 그 다음 상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고 처분 결일이 2024년이래요. 24년도 소득이겠죠. 빠져야 돼. 총급여는 이렇게 더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 이외의 사항. 병은 민국으로부터 주택 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았다. 중소기업일 때만 비과세란 말이죠. 얘는 대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급여에 포함. 그리고 자사제품을 40% 할인받았다. 할인 제공이익이죠. 이건 어디까지 비과세입니까? 시가의 20%와 240만 원 중에서 큰 금액만큼이 비과세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280만 원어치 이득을 받잖아. 맞아요? 근데 요거 둘 중에 큰 것만큼이 비과세니까 240이 비과세란 말이지. 그러면 총급여가 얘 더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더하고 280에서 240 빼니까 40만 원만큼 더하면 총급여가 얼마입니까? 6,500만 원입니다. 6,500. 그래서 6,500이 되고 근로소득공제는 정말 친절하게도 원래는 외워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1200만 원에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니까 1200만 원 더하기 2000만 원 곱하기 5%니까 1300만 원이겠죠. 근로소득 금액은 5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병의 인적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자녀세액공제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병의 총급여액은 6,3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에 보면 기본공제의 대상자 한 명당 150, 추가공제는 장애인공제 200, 즉 경로구제공제 100만 원, 부녀제공제 50만 원,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얘네 둘이 겹치면 뭐만 한다? 얘랑 두 개 겹치면 얘가 된다. 그죠? 그 다음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랑 주택자금공제, 기타소득공제는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200만 원 한도. 얘는 근로소득자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조특법상공제가 이런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얘네는 또 근로소득밖에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밖에 안 됩니다. 공제가. 요거 그렇게 외워야 되고 인적공제, 소득요건 100만 원, 나이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리고 공제대상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윗파가동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포함합니다. 맞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에도 부양가족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이 아니고 비속이죠. 죄송합니다. 비속은 별거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존속은 형편에 따라 별거해야 되고 비속과 배우자는 별거에도 그냥 부양가족입니다. 됐죠? 그 다음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랑 주택자금공제인데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고 주택자금공제는 청약저축 납입액,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C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A, B 한도 400만 원, A, B, C 한도 600에서 2천만 원입니다. 얘가 400, 요렇게가 600에서 2천. 요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기타 공제가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이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특세법상 소득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분 공제, 그리고 기타 공제가 우리사주조합, 청년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신용카드 공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구할 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직불카드, 신용카드분으로 나눠서 여기다 사용금액을 집어넣어 주시고 차감을 하죠. 뭘? 총급여 25%를 차감합니다. 차감 순서는 요 밑에부터 차감. 차감 후 사용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맞죠? 요걸 합친 게 공제 대상액입니다. 공제 대상액과 한도를 비교해서 한도 안에 있으면 공제 대상액을, 한도 초과면 한도액을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해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외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봅니다.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를 내가 카드로 내거나 상품권을 사거나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썼거나 면세점에서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금액은 배제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한도는 내가 총급여가 7천만 원이냐 7천만 원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고요. 배우자는 총급여가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맞죠? 부친은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인데 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 딸은 포함되고 아들도 포함되고 딸도 포함됩니다.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는 5명이니까 750만 원일 거고 추가 공제는 요 부친에 대한 것만 들어갑니다. 경로대공제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는 먼저 볼게요.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몇 세 이상? 8세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 둘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얼마? 25, 30, 55에 얘는 출생이잖아. 셋째 자녀를 출생했기 때문에 얼마? 70만 원입니다. 다 합쳐서 125만 원. 어이, 열심히 안 해오는구만. 응? 열심히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보겠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네. 신용카드 공제 본인 어떻게 나누느라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문화 그 다음에 직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나눠요. 사용금액을 나누고 그러면 볼게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2,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얼마? 350 그리고 배우자 생일선물 구입비 300만 원 및 부친의 생활비 500만 원 포함. 얘는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 네? 2,200만 원 중에 350만 원이 여기로 갔으니까 1,850만 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사용액 770만 원인데 여기 770만 원이래요 일단. 그런데 이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200만 원 그리고 미국 여행시 사용한 170만 원이 포함이니까 여기서 빠져야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얼마? 400만 원? 맞아요? 그리고 본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200만 원 여기다 더해야 되죠. 여기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직불카드 사용액인데 얘는 모두 도서구입 공용 관람 여기라는데 배우자는 지금 총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총급여가 5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소득 금액에서 빠지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다시 정리. 그러면 전통시장 사용분 2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350만 원 직불카드 사용분 600만 원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분 1850만 원이야. 그지? 이게 1번 집계가 1번. 두 번째는 뭘 빼줘야 돼요? 총급여에 25%인데 아까 총급여를 얼마로 가정했죠? 6,300만 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6,300만 원 곱하기 25%는 얼마야? 1,575만 원인가? 1,575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얼마? 265만 원? 이렇게 돼요? 맞아요?
문제를 끝까지 읽읍시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265만 원 맞아요? 265만 원 아닌가? 275만 원인 것 같은데요? 맞죠? 1850만 원에서 1575만 원 빼면 275만 원 아니에요? 네, 275만 원. 그 다음 얘는 600만 원. 얘는 350만 원. 얘는 200만 원. 그쵸? 그러면 여기서 공제율이 몇 프로야? 얘는 40%. 얘는 40%. 얘는 30%. 얘는 15%. 그러면 얘는 80만 원? 얘는 140만 원. 얘는 180만 원. 얘는 41만 2,500원.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럼 이제 한도로 보자. 한도가 지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니까 기본 한도 얼마? 기본 한도 300. 추가 한도가 300이랑 요거 3개 더한 거 중에 작은 거죠?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야? 220. 맞아요? 그럼 한도 얼마? 520. 얘 다 더하면 441만 2,500원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441만 5천원. 됐어요? 얘가 요구사항 2번이고 병은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진 납부할 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 금액 얼마야? 종합소득 금액. 얼마? 근로소득 금액 6,500, 종합소득 공제액 1,260, 세액 공제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6,500만 원. 맞아요? 여기 기타 소득을 봤어야 되네. 여기 병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음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답니다. 맞죠? 그러면 거주자 정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2024년 12월 29일 날 계약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해약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 얘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필요경비가 없어요. 0원. 그죠?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언제죠?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그죠? 얘는 그냥 필요경비가 없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리고 모교를 방문해서 특강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 일시적 용역이죠. 그러면 얘는 20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60%를 계산해 주니까 80만 원이 소득이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기타 소득 금액. 그리고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을 대여하고 200만 원의 사용료를 수령하였으며 경비는 40만 원이 지출됐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경비는 40만 원이고 물품 대여로 인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 60% 인정해 주는 거에 포함이 되니까 120만 원 중에 더 큰 게 의제가 더 크기 때문에 60%를 공제해서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 어떻게 돼요? 5,160인가요? 5,160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5,160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5,160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거 지우고 그럼 얼마? 종합소득 금액 얼마? 1억 1,600. 그 다음 종합소득 공제 얼마? 종합소득 공제 1,260. 과표 얼마? 1억 400. 됐어요? 그리고 산출세액은 곱하기 T 하면
2,096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2,096만 원. 그리고 세액공제 얼마? 200만 원. 얼마? 1,896만 원. 맞아요? 맞아요? 기납부세액 얼마?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기타 소득에 대한 몇 프로 원천 징수해야 돼요? 지금 20% 얼마야? 732만 원. 그러면 빼면 얼마? 1,164만 원. 얘가 납부할세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116,600,000 결정세액이 18960,000 기납부세액이 73200,000 납부할세액이 1164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 2번이 양도소득세인데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